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 역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오늘 역시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우려감이 포함되어 있죠. 사실 분봉 보시면 오늘 그 이제 저번 저점이었던 3,850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지금 시장의 주도입니다. 빠질 때도 코스피를 끄집어 내리는 건 코스닥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분봉 보시면 제가 분봉상으로 그 수치를 체크해 놨던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때였죠. 여기 때를 놓고 좀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구나. 이제 아침 장 시작이죠. 시작과 함께 나왔는데 반대로 여기서 이제 주가가 845포인트에서 반등을 해주기 시작하고 반등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려봐도 860포인트를 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860포인트.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제 종목에도 접목시키셔야 된다는 얘기를 또 공부차에서 하나 들리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60포인트 정도에서 분명 맞고 떨어질 것이다. 왜냐? 시장을 올려줄 호재가 아직 없고 전쟁발 우크라이나 이런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따로 거래는 안 했고 사실 이쯤에서 인버스를 사야 되나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코스닥 인버스를 단타로 칠까? 그래서 좀 살까라고 고민하다가 의외로 여기 하락폭이 이렇게 한 여기 중간치에서 여기 정도에서 또 멈춰버리고 여기에 대한 등락률은 얼마 안 되네. 이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요거는 요 수치만 보면 얼마 안 돼요. 요게 이제 지수로 보면 0.5포인트도 안 되니까 종목을 사고 수수료 때문에 얼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사죠. 안 샀어요. 안 샀는데 흐르고 우하향을 하더니 계속해서 흐르네. 계속해서 흐르죠. 계속해서 흐르네. 그래서 추세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추세 하락을 하기 시작했다. 추세 하락을 하다가 좀 막판에 835포인트입니다. 835포인트가 어떤 금액이냐면 우리가 예전에 쌍바닥을 그러니까 그 바닥을 찍을 때 꼬리가 달려있던 부분이 385포인트 부분이에요. 꼬리가 달려있던 부분. 그러니까 저번에 전 저점의 꼬리 부분이 835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서는 정말 멈춰주고 이제 끝이 난 거죠. 끝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여기 이제 끝이 났고 여기에서부터 얘기했던 언제죠? 2월 9일부터 얘기했던 쌍바닥을 꼭 보자고 WD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 부른 것만큼의 WD분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됐고 그런데 또 이거 증시를 보니까 지금 종목별로도 봐도 그렇고 오늘 조금 더 밀리긴 했지만 이거 오늘 시간에 보시면 시간에 이제 그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난 언제든 협상을 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상하게 마무리가 돼버렸고 그러면서 시간엔 종목들이 또 상승으로 전환되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더블 딥으로 끝나고 인플레이션 얘기도 있겠지만 일단 반등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더라고요. 왜냐 이제 좀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덜어내니까 하나의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이미 시장은 더블 딥을 그렸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다시피 저도 그래서 뭐 시간에 샀고 바닥에 샀냐 아니 사지 않았어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냐 않냐라는 불확실성을 주식에선 가장 싫어합니다. 예전부터 얘기드렸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그래서 분명 또 꼬시기하고 올렸다가 또 푸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또 우려감에 다시 한번 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혹여나 얘기 드렸죠. 이렇게 안 와닿으실 것 같은데 혹여나 전쟁이 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요만큼 수치 더 빠질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만큼 빠질 거다. 한 710포인트 정도까지 빠질 거다. 700포인트까지 빠질 거다 라고 본 거죠. 이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 지표만도 아니지만 이제 미국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옵니다. 만약에 증시가 나면 미국 지수는 지수상 10%가 빠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얼추 비슷할 겁니다.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빠진다면 한 레벨 더 내려간다고 보는 거죠. 한 레벨층이 더 내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코스피 우리가 주봉 체크했던 걸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2500포인트, 2580포인트까지는 일단 내줄 것이다라는 거죠. 내주고 추가적으로 그 하락에 대해서 여기 2400포인트까지도 열어놔야 된다. 지금 증시에서 반등 못하고 혹여나 전쟁이 나면 24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코스닥도 7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포인트는 더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얘기 드렸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조금 여유 자금이나 신규 매수, 신용이 가능하다면 좀 불확실성을 확인하고 들어가고 안전하게 돌려갈 때 가야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안에 뭐 조만간 어떻게 결론이 나겠죠. 나토로 가입하든 말든 안 하든 전쟁은 미사일을 쏘든 하겠죠. 그러니까 뭔가 결정 나기 전까지는 불확실성에 좀 매수하지 마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불확실성이 좀 주가가 오르면서 어중간하게 돼서 또 떠버린다 그러면 기회는 계속 있어요. 어차피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한 번 내려올 수 있고 그때 저점대를 노리면 되고 시장이 안전해지고 시장의 저점이 높아지는 건 더욱더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급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당장 오늘이 바닥이면 어떡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거기에 대한 맞춤 매수법이 또 있죠. 거길 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시간에 산다기보다 그냥 시장 올라갈 거니까 산다 라가 아니라 반대로 종목별 중요 자리대를 넘어서고 지지받을 때요. 그걸 오늘 좀 그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종목을 이런 하락장에 사고 팔아 보는지에 대해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좀 제가 그렇게 노래 불렀던 인트로매딕이 결국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도 얘기 드렸죠. 3,500원에서 튕겨준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옛날에 주포의 금액이 3,500원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여러 번 드렸죠. 근거도 분명히 있었고 3,500원대에서 급격한 시세가 나왔던 자리다. 그리고 되돌렸고 다시 3,500원에서 튀어 올라왔던 근거, 여기 밑에는 주포 영역대인가 라는 금액대인 거죠. 다시 한번 3,500원 그래서 그러니까 계속 추적해 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분명 예전에도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하시면 여기대부터 추적은 했습니다. 추적하고 의견을 얘기 드렸는데 추적했지만 매수 자리대가 나오지 않았죠. 캔들로나 뭐나 시장으로나 매수 자리대가 없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최근에 3,500원까지는 열어놓고 보시자고 얘기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결국은 싸이월드죠. 싸이월드가 또 이제 다시 또 출범 준비를 한다 얘기예요. 항상 재료가 있다 얘기 드렸죠. 싸이월드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이것도 지금 얘기 드리지만 자 싸이월드 관련주인 인트로매딕이 아니면 NHN 벅스가 이런 것들이 지금 과연 테마장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플랫폼의 탄생과 함께 떡상을 하는가 그건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 되는데 주가가 쌀 때는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고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주가가 놓쳐서 못 갔다라고 한지언정 언제든 또 기회는 있습니다. 뭐 분명 시장이 오를 수만은 없고 올라도 중요 자리대가 넘어서는 자리대는 오히려 돌파 매매가 가능하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볼 수 있어요. 당장은 보시면 저가 여기 저항대가 있거든요. 여기가 금액적 저항대이기 때문에 5,700원 구간까지는 상승 더 추가 나올 수 있지만 바로 저항 구간이라는 거죠. 바로 밑꼬리가 달리고 안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차라리 연상 간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이제 매물 소화들을 해줘야 되고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래량 상한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위에 매물들의 악성 매물들에 눌릴 수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는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인트로매딕 얘기 예전에도 얘기 드렸죠. 싸이월드 대주주니까 싸이월드가 카카오처럼 때로는 옛날에 그런 것처럼 정말 좀 그 플랫폼이 나오고 나서도 흥행한다면 그때도 늦지 않았다. 왜냐 정말 시장에서 예상 금액을 판단할 때 뭐 3조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하죠 일단은. 근데 인트로매딕이 대주주인데 인트로매딕 시총은 뭐 3천억이니까 앞으로 10배가 올라야 되네. 뭐 어차피 주주사 반영해서 50% 까여도 1억 5천이네. 그래도 앞으로 5배 올라야 되네. 시장 가치가 반영될 때 얘기지만 그런 계산이라면 얘가 무릎일 수도 있고 아직도 발일 수도 있어요. 정말 테마로 잠깐 반등하고 8,000원대에서 다 팔고 나와야 되는 종목일 수도 있지만 일단 싸이월드가 실물이 나오고 나면 답이 더 명확해지겠죠. 그래서 인트로매딕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한글과 컴퓨터가 또 오늘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윗꼬리 매물 소화 캔들
그 다음에 나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추세 변환의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한글과 컴퓨터도 계속 지속적 추적을 했죠. 추적했고 22,000원, 2만원대도 추적했고 지금 또 추적했고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단기적으로 봐도 여기 때가 19,000원대가 이제 최근에 드렸던 마지막 최종 라인으로 드렸던 19,000원대가 정말 영역대였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세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나서 오늘 매물수가 캔들 나오니까 당분간 인트로매딕이 간다 그러면 못 따라가고 우상향을 바라본다. 한글과 컴퓨터를 보시는 게 더 안정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싸이홀드에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글과 컴퓨터가 더 맞다. 그래서 19,000원 정도의 손절 라인을 잡고 가시는 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매물수가 캔들 나와서 뭐 이렇게 눌려 있지만 이게 또 접근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단 그렇게 두 가지로 보는 걸로 하고 이제 나머지 종목 중에 보기 전에 일단 현대바이오 하나 더 볼게요. 자, 코로나 관련주가 정말 그 밑으로 꽂아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저는 그 일동제약을 단타 칠 자리가 있다라고 얘기드렸고 정말 일동제약으로 단타 쳤습니다. 쳤어요 실제로. 얘기 드린 구간에서 쳤고 사실 요 날이죠. 요날 금액 저가 10일 저가 금액 때 13,000원대 금액에 샀다가 물렸어요. 물렸는데 분명 여기 자리대가 제가 그 체크해 놓은 자리대였는데 분명 이탈도 했지만도 분명 여기는 한 번은 튀어 올라준다. 헤드앤숄더든 쌍봉이든 외봉으로 이렇게 그냥 빠진다 그러면 차라리 저가에서 추가 매수할 생각도 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 튀어 올라온 자리가 있다. 튀어 올라온 자리에 수익 실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어제 자리에서 수익을 냈어요. 큰 수익은 아니에요 사실. 그 금액대에 물리고 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지만 다른 업무를 보느라고 한 2% 정도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봐서 일동제약은 지금 그 수익 자랑을 하려는 건 아니고요. 수익 내고 이렇게 했다 뭐 그런 뭐 수익 2% 먹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사실 요게 39,000원과 37,000원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대였단 말이죠. 고가에서 얘네들이 주포들이 시세를 꺾지 않고 계속해서 금액을 끌어올리려면 여기 금액대가 이탈 안 하면 가장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탈 범위가 크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주포가 다시 끌어올리려면 그만큼 많은 금액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파동의 끝이 아니라 충분히 이렇게 눌리거나 긴 조정을 거친 다음에 재차 또 우려먹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되게 안 좋아진 거예요. 왜냐면 중요 자리 때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 자리 때 이탈했기 때문에 좋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되게 좋지 않다. 그래서 평단가에 따라 반등 줄 때 잘 보셔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까 얘기 드렸던 대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일동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 25,000원 라인 그리고 여기까지 열어놔야 돼요. 16,000원 라인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위에 사신 분이라도 추가 매수나 그런 거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정리하고 어중간한 금액에 사가지고 물량이 많이 불어나면 되게 힘들고 곤란해지니까 25,000원, 16,000원 구간까지는 접근하지 마시고 일단 홀딩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매수 자리대 영역대를 좀 공유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코로나 확진자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바이오 중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게 현대 바이오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대 바이오만 살아있거든요. 지금 근데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당연해요. 여기 저항대가 당연히 엄청난 저항대인데 옛날에 차트 한번 또 비교를 해볼게요. 자, 보시면 비교가 되실 겁니다. 네오위즈 보시면 네오위즈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차트를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시면 네오위즈가 예전에 가기 전에 굉장히 비슷한 그림대예요. 그쵸? 여기 32,000원을 뚫지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은 몇 번, 5번, 4번 만에 돌파 성공을 했다는 거죠. 하고 한층 레벨업 갔다가 시장과 함께 반납됐다. 그런데 지금 현대바이오 차트를 보시면 현대바이오 보시면 차트도 비슷하죠. 네오위즈의 그때 모습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현대바이오의 매수 금액대는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 눌릴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 금액 보면 지금 금액대가 아니라 오히려 한 26,000원 정도 금액대에서나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물려버리면
잘못하면 고점 꼭대기에서 물리는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50% 그냥 빠질 수 있고, 혹여나 현대바이오를 시세를 노려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때가 이렇게 눌려주고 빠져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조정 구간에서 자리를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반대로 주가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올라가서 눌림목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지금 금액대는 접근하시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만 아직 수급과 차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26,000원 부근에서 지켜주는가, 이 추세, 단기적 추세를 만들어주고 지켜주는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추세가 저점이 올라가면서 고점 시소 트라이를 몇 번 더 한다면 오히려 돌파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기술적 분석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포뱅크 칩스인 미디어, 이게 보기 전에 SNS텍 다시 한번 볼게요. 왜냐면 오늘 제가 좀 모니터를 했고, SNS텍 반도체 종목인데 원익 IPS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SNS텍이 어제도 얘기 드렸죠. 28,000원이 깨지면 28,000원이 저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만 보면 딱 그렇습니다. 지금만 보면 딱 그래요. 딱 8만원이 저항이 돼버리고 그 지지대를 깨고 내려온 겁니다. 분명히 28,000원 금액대를 최저점 28,000원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투매가 나와야 되는 자리이기도 한데, 자, 분봉 보시면 이게 이제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시장 그 얘기하면서 매수 자리와 매도 자리를 종목별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를 오늘 SNS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보시면 오늘 SNS는 자 5분봉으로 볼게요. 자, 5분봉 보시면 오늘 중요하게 여기 금액대를 지켜주면서 여기 금액대를 28,000원을 딱 지켜줬죠. 28,000원이 지지를 받았던 곳이고,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을 그리고 치어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와 줬고, 그래서 2% 정도 상승이 나왔어요, 장 초반에. 그래서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라왔다는 거죠. 왜냐,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니까 튀어 올라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를 돌파하면 보겠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28,000원을 돌파하면 보겠어. 28,800원 정도 됐어요, 제가 봤던 금액이. 그래서 28,000원 800원 정도가 돌파되면 오히려 돌파 매수로 보겠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8,000원 부근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쓰러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바닥 28,000원의 바닥 대비를 두고 강하게 반등을 해줬어야 되는데, 시장이 안 좋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28,000원을 회복 못하고 주저앉았다는 거죠. 이 분봉으로 봐도 되게 자리가 명확하게 나와요. 보시면 분봉으로 봐도 28,700원 여기죠. 여기 때 이 전 고점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여기를 돌파하는 시세가 나와줬으면 오히려 제가 여기에서 신규 매수를 더 들어갔을 겁니다. 추가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 들어갔을 거예요. 제 평단가가 딱 지금 금액대니까. 그래서 지금 금액대에서 일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갖고 있던 거 털어냈고, 예전에 싸게 샀던 걸 들고 있는데 물량이 많지 않아서 일단 보고 있는데, 요 얘기죠. 추가적으로 28,800원이 돌파가 됐다 그러면 여기 눌림목에서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안전한, 요 수익은 나지 못하지만 안전해진다는 거죠. 차트가 저점으로 내리꽂던 게 그나마 저가를 높이면서 올라가는 시도를 하니까.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혹여나 내일 반등이 가더라도 이런 걸 꼭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SNS텍은 보시면 27,000 얼마가 깨졌다. 그래서 깨졌으면 추세하라, 무너져야 되는데, 제가 얘기 드렸죠. 시장의 반등과 함께 빠르게 회복해주면 트랩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트랩. 그러니까 속임수라는 거죠, 일명.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포가 이 금액을 지키려고 하는 게 있고 하다라고 하면 이게 트랩이 된다. 트랩이 돼서 다시 28,000 얼마가 회복돼 보면 다시 또 금액대가 올라오는 건데, 반대로 그래도 28,000원대가 회복을 하더라도 이게 28,000원 왜 회복한다 얘기 드리면, 오늘 시간 내에서 28,200원 정도에 끝났어요. 그럼 여기죠. 여기 때가 회복되고 여기 때를 지지해 주면 다시 또 오히려 28,000원이 28,000원, 28,200원에 시작을 했다. 다시 한번 눌리는데 28,000원에서 튕겨 올라주더라. 그러면 다시 한번 28,000원의 지지대를 보고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종목별로 다가가시면 되거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또 반도체 얘기를 드리면, 자, SNS에 이렇게 빠지고 원익 IPS 잠깐 또 볼게요. 종목도 많이 봐도 상관없으니까. 원익 IPS 보시면 원익 IPS도 딱 금액대가 오늘 되게 중요한 자리대였죠. 예전에 자리대 보시면 여기가 되게 이게 지지했던 자리. 근데 마찬가지죠. 전쟁이 난다. 전쟁이 혹여나 전쟁이 나고 한다. 그럼 여기까지 반납되는 거죠. 옛날 갔던 자리. 그래서 그걸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반등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 시장도 안 좋았지만 이렇게 빠졌던 것도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그 이슈가 반도체한테 컸어요. 아실 거예요. 네온하고 뭐 필라늄인가요? 그 원자재 자체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수출해서 쓰다 보니까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급락을 했던 사례가 며칠 전에 있고, 그러면서 반도체 주가 계속 안 좋은 거거든요. 원자재가 문제되면 생산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반도체가 더 많이 빠진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약을 하고 뭐 조율을 해가지고 전쟁 안 한다 그러면 반도체 주가 다음 반등장에 더 주도돼서 올라갈 수 있다라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자, 원익 IPS를 한번 분봉으로 봐볼까요? 보시면 원익 IPS는 다 간단합니다. 오히려 장이 뜨든 출발하든 어쨌든 36,000원이 돌파돼야 되는 거죠. 36,000원이 돌파되고 여기 위에서 놀면서 저점이 올라가야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장 여기 구간에서 사면은 재차 맞고 꼬꾸라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래량이 나름 들어오면서 매물소 해주면서 36,200원 정도 위에서 놀아야지 윗단까지 열리는 거죠. 그래서 36,200원 돌파했다고 사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안착이 되는가, 차트가 돌파하고 안전해지는가를 체크하시면 신규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금액대, 오늘 저점대가 저점대로 작용돼야겠죠. 그래서 인포뱅크 칩셋 미디어는 종목은 안 보고 뺄게요. 빼는데, 왜냐, 맥락이 비슷합니다. 인포뱅크 금액대, 지금 금액, 칩셋 미디어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섹터분이 죽으니까 추가적 다 빠졌던 거고, 삼성전자 오르면 가장 먼저 움직여줬던 게 인포뱅크, 칩셋 미디어가 강하게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가는데 이번에 반도체가 간다 그러면 이 두 종목을 꼭 관심 종목에서 담아 놓으시고 움직임을 보셔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예전부터 얘기 지속적으로 드렸죠. 이 인트로매틱처럼 끊임없이 얘기 드리고 있어요. 자율주행과 차량용 반도체. 자, 그냥 넘어가서 펄 어비스인데, 사실 펄 어비스를 갖고 온 게 게임주가 오늘 반등이 세게 나왔었죠. 근데 그걸 좀 조심하시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보시면, 자, 요렇게 보시면 일단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맞고 떨어진 게 또 맞는 거예요. 종목이 하락 추세입니다. 그 게임주 자체가 하락 추세다. 그래서 오늘도 저항을 맞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게임주는 아직 바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아직 추세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빠지면서 나오긴 나오죠. 나오긴 나오는데 펄 어비스한테 중요한 금액대는 오히려 추가적 금액대가 더 나와줘야 된다라고 보여요. 일단은 여기 77,000원, 78,000원 구간, 여기까지가 일단 되게 중요한 자리대가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추세 하락이고 오늘도 저항 맞은 겁니다. 근데 거래량이 나름 들어오고 좀 메이저가 좀 기관이 좀 들어오는 게 포착돼서 올라가서 바로 돌파되면 또 돌파 매매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 회복되고 바로 하면 또 반등 또 여기서 뚫고 추세를 뚫고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고, 단기 목표치는 여기까지가 되겠죠. 여기 한 1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10만원 정도 돌파돼야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아직 하락 추세면은 밑단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를 펄어비스를 중심으로 보시면 또 좋은 대응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름 또 게임주의 대장격이에요. 그 대형주 중에 좀 되게 지표가 되어주는 애니까 잘 보시고, 자, 덱스터고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마찬가지예요. 인포뱅크, 차량용 반도체, 뭐 인트로매틱 다 마찬가지로, 자, 덱스터가 계속 추적해 왔죠. 근데 자리가 없죠. 계속 빠지고 있죠. 자, 덱스터도 가지고 다시 갖고 왔어요. 왜 갖고 왔냐? 자, 메타버스입니다. 이제 그 콘텐츠죠. 콘텐츠 관련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인데 뭐 VR 요런 종목이죠. 자, 19,000원에서 15,000원 얘기 드렸어요. 이 박스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금액대 얘기 드렸죠. 자, 여기 적진 않아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충분히 나눠야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근데 보시면 그 덱스터한테 되게 중요한 금액대가 일단 19,000원 정도라는 거죠. 15,000원 정도라는 거죠. 제가 볼 때. 그래서 15,000원 구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15,000원에서는 아까 인트로 매직처럼 주포의 영역대처럼 튀어 올라와줘야 하는 금액대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또 대응이 바뀔지 모르고 또 계속 모니터를 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나고 한다면 15,000원도 깨지겠죠. 깨질 거고 오히려 저가 매수로 다시 봐야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데 아직도 하락 중이니까 하락 중이니까 오히려 19,000원대가 지지받다가 여기 19,000 뭐 2만원 정도 지지받다가 깨고 내려오니까 2만원이 단기적으로 또 저항대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아직은 하락 중이다. 그래서 저점을 잘 체크해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이언트 스텝 마찬가지입니다.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대장주였죠. 그래서 뭐 이런 이슈도 많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주포가 해먹만큼 해먹었죠. 사실 메타버스 그렇고 다 게임도 그렇고 보시면 이게 쌍봉 형태가 되면 이거 정도는 이건 그 주포가 다 나갔다라고 또 볼 수 있어요. 나갔다라고 보이거든요. 그 메타버스 다 나간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바닥 잡고 다시 미래를 보자는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지금 금액대가 37,000원, 41,000원 구간이 또 반등 나올 수 있는 자리대긴 한데 반등 해주는 건 좀 체크해 봐야겠죠. 바닥에서 튕겨주는 거, 아까 인트로매직처럼 튕겨주는 거를 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주포가 다 나가고 끝나서 신규 초기 매수 매집 다시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메타버스가 정말 수혜 있고 정말 영업이 갈 때 다시 갈 거야 라고 하면 27,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한번 일단 공유 드린 겁니다. 관심 정보 담아 놓으시고 한 번씩 보시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노바이오리스가 오늘 시장보다 강했어요. 시장보다 강했고 보시면 단기적으로 금액대, 여기 금액대네요. 자, 밑꼬리가 달려있던 금액대 여기죠. 36,000원 정도 되겠네요. 36,000원 정도, 35,800원 요 정도 금액대가 얘도 마찬가지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대였죠. 하나 튕겨줬던 자리. 그리고 최근에 깨졌는데 급하게 올랐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SNS텍이나 워닝 IPS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것들은 여기 저점이 깨지지 않았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잠깐 이탈했지만 금방 회복했다. 그래서 이게 트랩이 되는 거죠. 이때 이거 저점 깨지고 해서 털었는데 바로 올라 버리네 이러면은 정말 손절하고 되는 건데, 얘기 드렸죠. 깨더라도 반등해주고 다시 한번 올라와 줄 때 정리해야 되는 게 정석이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냥 쭉쭉쭉 빠질까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쭉 빠져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의 만능 대응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것들, 이런 패턴을 보시고, 오늘 시장보다 생각보다 강했다. 오늘 시장 급락했지만 이노바이오리스는 반격형 캔들이 나와주고 나름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최근 여기 없던 거래량보다는 거래량이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해줬다. 하지만 외부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선이 나여 있고 이평선, 장기 이평선들이 전부 윗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는 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뭔가 거래량이 동반된 것이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매직 기간을 좀 더 옆으로 횡보하고 개걸음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징주긴 해서 일단 가져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최근에 얘기 드렸죠. 최근에 바닥권에서 요때 얘기 드렸죠.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고 한다. 그래서 조정 구간 보자 얘기 드렸는데, 오늘도 좀 나쁘지 않게 시장보다 강한 상승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시장보다 강한 상승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얘기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19만원대 여기때가 되게 또 저항대가 되니까 19만 맞고 떨어질 거다. 그래서 단기 목표는 19만원 정도가 봐야 되지만 떨어지면 다시 한번 높아진 저점대를 체크해야 된다. 그러면 매수 금액대는 나중에 볼 수 있는 매수 금액대는 한 이 정도 되겠죠. 16만원 중반 정도가 되겠죠. 중후반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금액대 16만원, 17만원 정도 선에서 추세가 잡히면 추세 대응을 해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재차 돌파 실패하면 다시 또 내려올 것이고, 근데 저점이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반대로 똑같이 여기 19만원대를 돌파했다. 그러면 돌파하자마자 여기 또 22만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파하자마자 다시 그 눌림목에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또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아모레퍼시픽이고, 그 다음에 하이텍팜이라는 종목인데,
오늘 이거 제가 정말 소량 담았거든요. 소량 담았다가 물렸어요. 이거 좀 물렸습니다. 어, 걸어놨는데 사줬고 11,500원 걸어놨거든요. 11,500원 여기 11,500원 정도 해서 11,500원 55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11,500원 정도 이탈되면 바로 잘라야지 했는데 못 자르고 못 봤습니다. 근데 금액이 많지 않아서 손절 라인 다시 11,000원 잡고 보고 싶은데, 사실 요건 그래요. 요게 이제 요 캔들의 의미를 두고 싶었고, 요건 이제 사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나야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쟁이 끝나고 뭐 전쟁이 안 하고 완화된다 그러면 오히려 잘라내야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단기적 들어왔던 이 이제 매물서와 캔들 요거를 무시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얘네들도 팔고 나와야 되니까 분명 또 한번 자릿대 어느 정도 주지 않겠나 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텍팜 요것도 이제 전쟁 난다 정말 정말 우려가 커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렇게 원자재 관련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그 얘기 드린 게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정말 전쟁 쇼 좀 그만하고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안 하고 좀 정상적으로 장을 돌려놔라. 인플레이션 하나로도 벅차다. 그것 때문에도 수익 내기 바빠 죽겠는데 도대체 전쟁 뭐냐 제발 집어쳐라 라고 얘기 좀 나눠보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